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에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이 전국에서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됐습니다. 22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해져 서해권 해양 관광의 새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출시, 5년 만에 누적 발행액이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다이로움이 빠르게 안착된 것은 강력한 할인 혜택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내년 우선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이 전국 8번째 크루즈기 항지로 선정됐습니다. 22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해지면서 서해권 해양관광의 새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 해양수산부는 부두 여건과 접안시설 등 항만 인프라와 고부가 가치 테마관광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동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됐던 국내 크루즈 기항 구조에서 벗어나 서해권에 새로운 국제 크루즈 거점이 마련된 셈입니다. 우선 개항하는 5만 톤급 부두는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로 22만 톤 규모의 대형 크루즈선까지 접안이 가능합니다. 이는 접안 능력 22만 5천 톤, 선석 길이 430m, 수심 12m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크루즈 기항지 지정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크루즈선을 숙박시설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청, 관광기관, 크루즈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해외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세관과 출입국, 검역인 이른바 CIQ 운영이 원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인센티브 산정, 이제 선사나 여행사들 인센티브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또 유치를 해야 될지 이런 방향도 좀 설정을 해주고. 2,000명이 탑승한 크루즈선이 도내에 연 10차례 기항하면 120억 원의 직간접 경제적 수익이 예상됩니다. 특히 고군산 군도의 천혜 자연환경과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새만금항 신항은 내년 2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 4선석, 2040년까지 모두 9선석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크루즈 기항지로 지정된 새만금항 신항. 서해권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암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필요한 전력이 원전 15기 분량이라며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기가 있는 지방으로 가는 게 살 길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라며 새만금 이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는 2050년 도내 청년 인구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도내 청년 인구는 40만 5천 명으로 2015년보다 15.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 도내 청년 인구는 2024년 대비 49.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도내 청년 순유출이 20대와 여성 청년에 집중돼 있다며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을 글로벌 햄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햄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34년까지 3,875억 원을 투입해 재배와 수출, 식품, 화장품, 의약 산업화를 추진합니다. 신동진벼가 일단 퇴출 위기를 넘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신동진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여전하고 품종을 대체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제시돼 2027년까지 보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품종을 다양하게 보급해야 한다며 신동진 1등으로 품종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군산시 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청렴도 추락의 배경으로 민주당의 일당독식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 세력이 사라진 정치 지형에서 감시 기능이 느슨해지고 공직 비리와 인사전횡, 이해충돌, 외유성 국외연수, 수의계약 특혜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군산시 의회에 대해서는 반복된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논란을 언급하며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스스로 부패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부안 등 도내 곳곳을 돌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며 예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랜 시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해왔지만 전북이 체감한 발전은 무엇이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격돌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내년에도 도내에 배정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도내에 배정될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1,938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 근로자는 11,9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이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고 전북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배정 인원이 많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시 5년 만에 누적 발행액이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처럼 다이로움이 빠르게 안착된 것은 강력한 할인 혜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출시된 익산 다이로움. 출시 5년 만에 누적 발행액이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 자료를 보면 익산시 인구당 발행액은 지난해 기준 174만 5천 원,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상위권 지자체 대부분이 인구 10만 명 미만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익산시의 지역사랑 상품권 수요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나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물가 부담률을 낮추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할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처럼 다이로움이 지역에서 안착한 요인으로 강력한 할인 혜택이 꼽히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기본적인 할인 혜택의 정책 할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다이로움을 구매할 때 기본 할인 10%를 받습니다. 여기에 페이백 혜택과 정책 지원 가맹점 이용 할인 등까지 더해지면 최대 28%까지 할인 혜택이 확대 적용됩니다. 다이로움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의 다이로움 경제 효과 분석 용역을 보면 최근 3년간 추정된 경제 효과는 2조 3,108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내에서 유통된 다이로움이 1조 5,209억 원입니다. 이어 타 지역에서 익산으로 유입된 소비 효과가 5,227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대형마트 소비가 소상공인으로 전환된 효과도 2,08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경제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보호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의 지갑 속 결제 수단이 된 다이로움.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사랑상품권이 내년 1월 2일부터 판매됩니다. 기존 월 70만 원이던 구매 한도는 월 최대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종이 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을 유지하고 과도한 구매 쏠림과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군산의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 기준 군산의 출생아 수는 남자 481명, 여자 492명 등 9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월 평균 88명임을 기준으로 할 때 12월에는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1145명에서 2023년 983명으로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10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군산 체육센터 수영장이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3급 공인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공인 획득으로 서군산 체육센터 수영장은 대한수영연맹이 정한 경기 훈련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공식 인증 수영장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단위 수영대회 개최와 공식 기록 인정이 가능한 시설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예비 국제회의지구 다국어 누리집 구축과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등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회의 유치 기반 확대와 지역 관광과 연계된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1월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또 1월 19일부터는 익산시 보건소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이뤄집니다.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틀니와 임플란트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익산시가 전북자치도의 투자유치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3개 기업과 2,21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800여 명입니다. 주요 투자 기업은 동우화인캠과 솔로스 첨단 소재, MGFB 등입니다. 익산시는 올해까지 7년 연속 도내 투자 유치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에 따라 익산과 군산의 경찰서장이 오늘 새로 부임했습니다. 새 익산 경찰서장에는 정창훈 경남경찰청 치안지도관이, 새 군산 경찰서장에는 임정빈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이 부임했습니다. 한편 현 박성수 익산경찰서장은 경기 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가게 됐고, 현 김현익 군산경찰서장은 정년을 앞둬서 대기 조치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달 도내 수출이 5억 7,508만 달러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수입은 3.3% 감소한 3억 9,601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달 무역 수지는 1억 1,157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등 상위 5개국 대상국이 전체 수출의 62.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도내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25.5%가 증가했으며 한미 협상 타결 이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신항을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제시의회 등은 29일 김제시청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신항을 제외하는 것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계획을 총괄해야 할 새만금 개발청의 책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새만금 신항은 필수 기반 시설로 포함돼 왔다며, 이제 와서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국가계획의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갑질 의혹을 받는 A경정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은 이달 초 경찰 내부 비리 신고센터에 A경정의 갑질 관련 신고가 제기되면서 해당 사안을 조사해왔습니다. 신고서에는 전주에서 저녁 음주 약속을 앞둔 A경정이 직원에게 업무용 차량으로 군산 자택까지 따라오게 한 뒤 자신의 차량을 두고
다시 업무용 차를 타고 전주 사무실로 돌아왔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북경찰은 직원들의 진술과 CCTV 등을 확인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이 높은 참여율과 뚜렷한 건강 행태 개선을 보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에 452명이 참여했으며 80.1%가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였고 식생활은 69.2% 개선됐습니다. 특히 고혈압 조절률은 참여하기 전 37%에서 참여 후 63.9%, 당뇨병 조절률은 66.4%에서 80.8%로 개선됐습니다. 또 96%가 만족도를 보였고 98.4%가 재참여를 희망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심야약국인 군산 센트럴 약국이 지속 운영됩니다. 센트럴 약국은 지난 1월 1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운영돼 1년 동안 3,800여 건의 이용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365일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심야 시간대에도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와 김제 지평선 축제가 전북의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는 4년 연속 전북 대표 축제로 선정돼 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도 3년 연속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최우수 축제에는 순창 잔류 축제와 완주 와일드 앤 로컬 푸드 축제, 진안의 혼상 축제가 선정돼 도비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내년 1월 2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 사무국장의 조계남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또 기획행정위 전문위원회는 정수진 의회 운영위 계장이, 산업건설위 전문위원회는 송수현 의정계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습니다. 지난 주말 익산 웅포면의 보트 선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리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8시 40분쯤 익산 웅포면의 오리배 선착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리배 6척과 컨테이너 2개 동등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9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하림이 익산시에 라면 3,700상자를 전달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은 2008년에 쌀 나눔을 시작으로 지역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는 등 18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은교회가 연말 연시를 맞아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24곳의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총 20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음료 등을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착한 가게에도 가입하는 등 4년째 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익산과 군산의 최고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시작해 옷차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익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군산은 새해 첫날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에서 시작해 해돋이 감상하러 가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